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평생을 묵묵히 청소만 해온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실은 대기업에 숨겨진 창립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에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48층의 신명그룹. 본사 빌딩은 오늘도 바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로비에서는 구두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그 와중에 한 구석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강명자 65살의 청소부 아주머니였어요. 회색 유니폼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을 닦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청소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단단함과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이었죠. 아, 진짜 답답해.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안 와? 젊은 여직원 하나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그런 직원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명자 씨, 30층 회의실 청소 부탁드려요. 관리팀 직원이 무심하게 지나가며 던진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식품사업 부문의 새로운 제품 런칭을 위한 대규모 회의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도착한 명자는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회의 시작까지는 두어 시간 남았지만 미리 청소를 끝내두어야 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길다란 테이블 위에 각종 자료와 시제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깨끗이 하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시제품 용기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새로 개발한다는 간편식 소스 제품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던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그 소스를 맛보았습니다. 순간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50년 가까이 요리를 해온 명자의 예민한 미각이 이상함을 감지했던 거죠. 이건 염도가 너무 높고 감칠맛이 부족해. 그리고 향신료 밸런스가 완전히 틀렸어.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맛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맛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신명그룹 식품연구소의 정하윤 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명문대 출신에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였죠. 명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특히 자신보다 학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아직도 여기 있네요. 하윤은 명자를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명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논의 말이에요. 하윤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함께 자신의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명자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나가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그 소스 맛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런 맛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이죠. 결국 명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하윤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미 그의 얼굴에는 뭘 또 잘못 알고 떠드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까 새로 나온 소스를 조금 맛봤는데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염분이 좀 강한 것 같고 단맛도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향신료 배합도 조금 어색하달까요? 특히 마지막에 남는 뒷맛이. 잠깐만요. 하윤이 명자의 말을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시선을 돌렸죠. 청소부가 뭘 안다고 우리 제품에 대해 참견하는 거죠? 당신이 식품학을 전공했나요? 연구 경험이 있나요? 논문을 써본 적이나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것처럼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배경은 없지만 오랫동안 요리를 해왔고 맛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있어요. 특히 이런 종류의 소스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하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수개월간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시장 조사도 하고 성분 분석도 하고 관능 평가도 거쳤다고요. 청소부가 감히 뭘 안다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토를 다나요? 근처에 있던 젊은 연구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웃기네요. 청소부가 식품 연구에 조언을 하다니.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명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더 이상 말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 같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명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50여 년간 쌓아온 요리 경험과 미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저 청소부일 뿐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가 틀렸을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잠깐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 소스 맛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인위적이고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사업 발표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윤은 자신만만하게 신제품을 소개했고 참석한 임원들도 겉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재앙을 혼자만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계속 그 소스 맛이 떠올랐어요.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더욱 속상한 것은 그 연구원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 맛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나트륨 함량이 걱정될 정도였고 인공 감미료의 어색한 단맛, 그리고 향신료들이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명자는 결심했어요. 말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더 나은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적어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자는 퇴근 후 마트에서 재료들을 사와 연구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맛본 소스의 맛을 정확히 기억하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선 염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인공 감미료 대신 자연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단맛을 활용했어요. 향신료는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게 맞는 맛이야. 며칠 후 명자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맛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맛이었어요.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놀러 왔다가 명자가 만든 소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맛있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야. 어디서 산 거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말? 거짓말. 이런 맛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직접 만든 거야? 옆집 아주머니의 놀라는 모습에 명자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명자의 소스를 맛보았고 모두 한결같이 놀라워했어요. 명자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시중에 파는 어떤 소스보다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이런 깊고 복합적인 맛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진짜 식당 차려도 될 것 같은데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명자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한 말이 옳았다는 걸 이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강명자 신의 소스 정말 맛있다더라. 어떤 맛인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한번 맛봐봐. 정말 놀랄 거야.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고 심지어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 명자의 소스를 맛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리뷰에는 예상했던 대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너무 짜서 먹기 힘들어요. 인공적인 맛이 너무 강해요. 뒷맛이 어색하고 개운하지 않아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요. 명자가 처음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내 테스트에서는 괜찮았는데 실제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매출도 목표의 40% 수준에 머물렀고 임원진들은 점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뭘 한 거야? 이런 결과로 어떻게 회사에 보고할 거야? 그런 와중에 명자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복도를 청소하며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신제품 완전 망했다며? 매출이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네. 연구소에서 뭘 한 거야, 진짜. 몇 개월 동안 뭘 연구한 건지.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쁘지는 않았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김상우 회장은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리한 경영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그룹을 이끌어온 지 40여 년 그는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특히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최근 신제품의 부진한 성과 보고서를 받고는 직접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진우 하윤 소장을 불러 비서실장 이진우가 곧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진우는 상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고 최근 명자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온 하윤은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땀을 흘리며 자료를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안께, 이번 신제품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상호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윤은 더욱 긴장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장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취향이 예상보다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시장 조사 문제가 아니야. 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직접 맛을 봤지만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았어. 염분도 과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하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제품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흥미로운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문? 상호는 관심을 보였어요. 진우는 평소에 근거 없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회사 청소부 중에 요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만든 소스 맛이 정말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설마 그 청소부 이야기인가 싶었죠. 누구 말인가? 강명자라는 분입니다. 이미 십몇 년째 저희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분이 만든 요리를 맛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다고 합니다. 진우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명자의 소스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떻게 동네 전체로 퍼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맛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그분이 우리 신제품에 대해 미리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고 합니다. 하윤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렸다는데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어요. 하윤은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건 그냥 청소부가 근거도 없이 한 말일 뿐입니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말이 맞았다는 게 문제지. 상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렸어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군. 한번 불러보게. 회장님, 그건 좀. 청소부를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것은 하윤이 말리려 했지만 상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며칠 후 상호는 우연을 가장해 명자가 청소하는 곳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꼼꼼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상호는 명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수한 외모와 겸손한 태도,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깊이와 지혜가 느껴지는 그런 눈이었죠. 수고하십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며 급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소문을 들었는데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면서요? 명자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취미 정도로 오랫동안 해왔을 뿐입니다. 한번 맛볼 기회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상호의 진지한 표정에 명자는 더욱 놀랐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날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소스를 작은 용기에 담아 회사에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상호는 비밀스럽게 그 소스를 맛보았어요. 순간 상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금까지 맛본 어떤 소스보다도 훌륭한 맛이었어요. 균형 잡힌 짠맛,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향신료들의 맛이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위적이지 않고 깊이 있는 맛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상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40여 년간 식품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제품을 맛봤지만 이런 완성도 높은 맛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나요? 그냥 오랫동안 해오면서 터득한 거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 재료들의 특성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명자의 겸손한 대답에 상호는 더욱 놀랐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진우를 불러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 강명자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하윤 소장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조사해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우는 상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호가 명자의 요리 실력을 확인한 후 회사 내부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청소부 따위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윤은 같은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명자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자가 혹시 자신들의 레시피를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윤은 교묘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소 냉장고에 새로운 시제품 샘플을 넣어두고 의도적으로 명자가 청소할 때 그 근처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몰래 CCTV를 확인하며 명자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연구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주변을 닦다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있던 용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나! 명자는 급히 용기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일부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하윤이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죠?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실수로? 이건 중요한 시제품인데. 하윤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금세 여러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설마 훔치려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명자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하윤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연구원과 함께 명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어요. 최근에 회장님께 자신의 레시피를 자랑했다면서요? 혹시 우리 제품 정보를 빼내려고 한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만든 레시피가 정말 당신 것이라는?
하윤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당황하며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회장님께 허위 보고를 한 거 아닌가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윤은 인사팀에 명자의 해고를 건의했습니다. 업무 태만과 기업 기밀 유출 시도라는 명목이었어요. 명자는 졸지에 도둑으로 몰리고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명자에게 해고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사건 발생 사흘 후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차갑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여 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 몰랐어요. 더욱 억울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뛰어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동료들과 함께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조용해지겠군.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영역에 끼어들려 하다니. 맞아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우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게다가 회장이 명자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몰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았어요. 하윤이 증거라고 제시한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명자의 행동은 명백히 실수였고 오히려 하윤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진우가 최근에 들은 소문들이었습니다. 명자의 레시피를 맛본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맛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명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점심시간 명자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멀리서 수군거리며 명자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진우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정말로 그 레시피가 명자 씨가 직접 만든 거 맞나요? 명자는 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요리하며 터득한 거예요. 그럼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 상호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두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하윤도 당연히 참석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상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분위기에서 상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청소부가 여기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상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강명자 씨, 여기 앉으세요. 명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회사의 진짜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강명자 씨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저는 작은 식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뛰어난 요리 실력과 사업 감각을 가진 분이었죠.
상호는 명자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그분과 함께 신명그룹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초기 제품들의 레시피는 모두 그분의 작품이었어요.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특히 하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내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그분의 지분을 탐내며 모함을 꾸몄고 결국 그분은 회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상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분은 강명자 씨입니다. 신명그룹의 진정한 공동 창립자이자 우리 회사 성공의 숨은 공로자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명자 씨를 해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할 일이죠. 상호는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윤 소장, 당신이 명자 씨를 모함한 일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상호는 진우에게 신호를 보냈고 진우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어요. 명자가 만든 개선된 레시피와 기존 제품의 비교 분석 결과였습니다. 명자 씨의 레시피로 만든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맛, 영양, 가격, 경쟁력 모두 말이죠. 실제로 며칠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된 테스트 결과 명자의 레시피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어요. 시식에 참여한 100명 중 98명이 명자의 레시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상호는 마지막으로 명자에게 말했어요. 명자 씨,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신명그룹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윤은 즉시 해고되었고 명자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식품부문 고문으로 임명되었어요. 회사 전체에 명자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문님. 그동안 몰라봬서 실례했습니다. 직원들은 앞다투어 명자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따뜻한 미소로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몰랐던 일이니까 당연하죠. 명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직원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기존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 대신 수평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명자의 첫 번째 전체 직원 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 말은 금세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고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명자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들이 연달아 출시되었어요. 모든 제품이 대성공을 거두며 신명그룹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어요. 고모님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젊은 직원들은 명자를 진심으로 따랐고 명자도 후배들을 아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호와 명자는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네, 명자. 자네가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겠지? 물론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명그룹 빌딩의 불빛들이 서울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건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서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새로운 신명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